반갑습니다. 수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의 방법입니다. 이의 인격화의 방법. 맹자의 방법은 본래 갈마 있는 우리의 성을 이제 이게 키워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키워나가는 방법인데, 이제 이의 방법은 수훈자는 뭔가 하면 이 욕망을 사실은요, 이제 이 맹자도 이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맹자도요. 맹자 교육 중요시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저게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맹모, 삼천지교 그러죠. 그래서 수상근처로 가가지고 하니까는 그때서 아이가 말이죠, 그리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그걸 보고 자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가정교육, 학교교육 제가 쭉 얘기했죠. 그래서 맹자도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맹자다움은 어머니의 이와 같은 교육에 의해 가지고 맹자의 맹자다움이 형성된 거다. 인격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생활을요, 지금 인간 생활을 이제 보면은요, 이 지금 이 교육의 시대예요, 지금. 하여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육하는 식.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를 평생교육의 시대 이런 말 쓰죠. 평생교육의 시대. 그래서 교육의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순자가 인간의 욕망을 교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인간의 욕망을 뭘 교정하는가 하면 예라고 하는 것과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인간의 욕망을 교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시켜 나가 가지고 본래의 선한 자리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순자의 방법이에요. 순자의 방법인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요, 이 배움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뭐로 끝나야 되나? 배움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데 지금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다. 그래서 배움으로 시작하고 배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육 지금 이제 이 교육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인간화의 인격화의 중요 조건이에요. 교육이요. 인격화의 중요 조건이 교육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인격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새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지금 부모들이요, 아이들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가 본래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이 특기와 특성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특기와 특성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 교육은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기와 특성이 뭡니까? 특기와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기와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특기와 특성이 뭐냐고요? 그 특기와 특성이 바로 뭔가 하면 전생석관 아닙니까? 맞죠? 전생석관이에요. 전생에 많이 닦았던 거예요. 그 전생에 많이 닦았던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은요, 아이가 하나가 좀 굉장히
생각이 프리하고 자유스러워요. 아이의 생각이. 그러니까는요, 이 5만 가지를 다 시켜보는 거예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갖고는 골프까지 시켰다네. 여자아이인데. 그것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찾아서 보니까 찾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림이에요. 그림이요. 하여간 이제 티셔츠 있잖아요. 이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리 갖고 왔어요. 저한테 보여줘. 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하여간 여기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자유분방한 거 아니습니까? 그것을 한 개만 그린 것이 아니라 티셔츠 이거다 가득 그려버리더라고요. 앞에다가. 그리고 그걸 또 지가 또 하나 입고 왔어. 지가 그린 것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인격화를 이루고 하는데요, 빨리 특기와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계속 뭔가면 자기의 방향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요. 지금 문제가 현대사회, 우리 한국 사회, 특히나 이런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들으려고 하면은 특성과 소질을 따라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인드 따라 가지고 아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맞을 때는 괜찮은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 패려버리잖아요.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찾자. 전생에 우리가 그 습관과 습성들을 이제 빨리 찾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조금 지난번 제가 인생 5기를 얘기했죠. 인생에는 유엔이 발표한 인생 5기. 지난 시간이니까 저지난 시간이니까 인생 5기를 했어요. 인생 5기를 했는데요. 5기 마지막이 뭔가 노년기거든요. 아니다. 네 번째가 노년기고요. 다섯 번째가 장수기. 이제 장수기 90에서 이제 그 이상은 장수기고, 이제 노년기가 아니라 이것이 중년기죠. 중년기요. 중년기. 중년기에 노년기에 있어요. 중년기에 노년기, 장수기. 다섯 번째가 장수기인가 그래. 예, 이제 노년기, 이게 네 번째고요. 이제 노년기, 중년기.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아직도 제가 중년기라고요. 중년기다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중년기. 근데 지금 이제 노년기를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80부터 노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80부터. 그래갖고 90 넘으면은 이제 장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기간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기간을 되도록이면은 줄여야 돼요.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요? 이 기간을 우리가 줄이자 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줄이자. 이게 왜 줄여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 혼돈의 시간 아닙니까? 혼돈기 아닙니까? 이 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장수시대 그러면서요, 이 혼돈의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다음 생에 문제가 되겠죠? 다음 생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런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교육에서는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태도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의 방법이 지금 현대, 지금 그렇게 순자가 주장하는 방법이죠. 이 순자의 주장의 방법이 현대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인격화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오히려 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이의 방법이, 일의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일의 방법도 중요하지만도 이의 방법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인격화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의 방법, 순자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인격화를 우리가 이제 유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에서 이제 보여지는 인격화의 이제 방향인데요. 이 천도법문의 그 원문에는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제 선행자는 악행자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행자는 그리고 이제 악행자는 이렇게 이제 천도법문 원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행자. 그 선행자, 악행자, 천도법문 우리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행자, 악행자.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값을 받고, 악행자는 상거의 값을 받는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행자, 악행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선행자는 그러면 뭐가 선행자냐? 자, 이 선행자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선, 성악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성을 순리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성을 순리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성과 심, 마음, 또 행, 이 세 가지가 성, 심, 행,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해서 유권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천도법문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선행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선행자. 성, 심, 행,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딱 일치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치가 딱 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교법에 의하면은 분리자성공부, 분리자성공부 이런 말 쓰죠. 분리자성이 뭡니까?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분리자성 공부. 예,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래서요, 지금 이것이 이제 성인들은 이런 것이 그렇죠. 분리자성. 분리자성한다. 참 말 좋죠. 우리가 분리자성,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분리자성. 그러면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성과 심과 행,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바라는데 성을 떠나지 않았고, 행을 바라는데 성을 떠나지 않고 성의 자리에서 행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분리자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자성의 궁극에 들어가면 분리자성을 하면은 우리 교리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분리자성하면 우리 교리에서 무시선 무처선이 되죠.
그러잖아요.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신학문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리자성을 하면은 신학문에서는 수행문에서는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데 신학문에서는 사사불공이죠. 예. 그래서 처처가 불성이니까 일마다 불공이 다 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다 불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하는 그 마음 속에는 성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성의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 이꼬르 심이고 심 이꼬르 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과 심과 행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건다 그러고 신학문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을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분이냐 성인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된데 이 경지에 가기 전에 이제 이 선행자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교리에서 볼 때 또 선행자를 우리 교리 이제 수행편 교리에서 볼 때 이게 뭔가 하면요. 설성요론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설성요론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선행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요새 지금 이제 우리 교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성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그 이제 교리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선행자는 우리 수행편 교리에서는 설성요론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행자다 이 말이죠. 설성요론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선행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악행자예요. 이제 천도 봅니다. 악행자는 자, 악행자는 뭐를 이제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요. 반대죠, 이제 이것이요. 자, 성에서 심이 나옵니다. 심이 나와가지고 행이 나와요. 이제 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말이죠. 성에서 심을 발할 때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은 성에서 심을 발할 때 악행자는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은 욕망이 작용해요. 인간은 욕망이 작용을 해요. 성에서 심을 발할 때 욕망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작용하면 성의 본래 마음하고는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행을 해요. 그러면 성품에서 떠나버리죠. 분리자성이 안 되죠. 성품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악행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악행자다. 우리가요 악을 범한다고 악행자가 게 막 짜더라 굉장히 그냥 잘못을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것도 악행자예요. 물론 그것도 악행자지만도 그런 것만 악행이 아니라 성의 자리에서 욕망이 작용해갖고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그 발한 힘을 가지고 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악행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해석 악행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을 악행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편 교리에서는 이 악행자가 어떤 악행자를 어떤 교리로 악행자를 규정하셨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기서는 설성요론이라고 그랬죠. 선행자는요. 설성요론을 실천하면 선행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계문을 범하면 악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계문을 범하면
삼칙계문. 그래서 과거의 성자들이 이 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얼마나 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요, 남자 스님에게는 250개, 여자 스님에게는 348개를 줬다니까요. 348개. 엄청난 계문이잖아요. 그게 이게 왜 계문을 줬는가 하면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행을 정의하면은, 반대로 정의하면은 계문은 악행을 방지하는 것인데, 계문을 범하면은 뭐가 되냐? 악행이 되죠. 예전에 비구니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니, 비구니들은 어디가 아니라 지금도 비구니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구니들 많죠? 아이고, 제가요, 부산 있을 때 굉장히 교당에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비구니가 돼버렸어.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지가 비구니가 돼도 원불교 선전을 엄청 하고 있대. 비구니가 됐는데 원불교 선전하면 뭐 하겠어요? 하기가 좀 낫긴 하겠지.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근데 비구니가 됐다니까. 그 비구니는요, 348개를 지켜야 돼요. 숫자 다 외우겠습니까? 못 외워요. 외워도 못 해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문을 하면은 이제 악행자가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이 왜 계문을 범하게 되느냐, 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요. 이것은요, 계문을 안 범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다 하는 거예요. 안 범해야겠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문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왜 범하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섭이에요, 섭요. 이 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징계를 할 때 훈섭 얘기했죠. 훈섭. 섭을 서서히 물들여 가는 거예요. 근데 훈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섭에는. 정법 훈섭. 연법 훈섭.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섭에. 그래서 정법 훈섭은 정법으로 훈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강의 듣는 분들 정법 훈섭하고 있죠? 정법 훈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으로 계속 자꾸 하면요, 훈섭을 하면은 서서히 하면 섭이 배에 든다니까요. 배에 드는. 그러면은 정법 훈섭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세상의 사회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은 연법의 환경이에요. 맞죠? 연법의 환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그냥 노출돼 버리면은요, 연법으로 훈섭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섭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 입교를 하면요, 일요일마다 와서 법회 보라 그러죠. 불교 댕기는 사람들은 그거 귀찮아서 원불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 불교는 뭔가 하면요, 뭐 가끔가다 뭔 날 있잖아요. 그때만 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한번 걸렸다 그러면 일요일마다 법회 보고는요, 빼가지도 못 쳤는데요. 매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매주 우리가 오라고 하느냐? 세상에 그냥 냅두면 연법으로 훈섭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당에 와가지고 정법으로 훈섭을 시키는 거예요. 원불교 법 좋죠? 이걸 이치를 알면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계문을 우리가 왜 범하게 되는가 하면 섭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섭. 그래서 이것을 뭔가 하면 관섭 그래요.
관습적으로 한다. 관습, 그리고 또 관행. 이 관행이 사람 잡습니다. 관행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관행이요. 우리가 관행 많잖아요. 관행. 자기도 모르게 관행에 물드는 거예요. 딱 물들어 버려. 관행에 잡. 자, 정간평에서 농사 짓는 것은 유기농이죠. 유기농법이에요. 그래서 유기농법에 반대되는 농법이 뭔 농법인지 아십니까? 예? 무기농이요? 아이고, 아니에요. 유기농의 반대 농법. 예? 화학농법? 관행농법. 관행농법. 이 유기농의 반대의 관행농법이에요. 자, 우리 말이죠. 이게 지금 유기농 짓는 얘기 들은 거군요. 이 관행농법에 찌들린 사람은 아무리 유기농을 강조를 해가지고 해도 이걸 벗어나지는 못한대. 관행농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평에요. 관행농법은 몇 포기를 심는가 하면요. 55주를 심어요. 빽빽하게 심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유기농은 몇 포기 심는가 하면은 33주를 심어요. 이러면 어떻게 심는다 이 말입니까? 널찍널찍 심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하면요.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게 관행농법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예전에 저 어릴 때 농사 짓는 것은 다 유기농이었죠. 근데 그 뒤에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사법이 발달하면서 생긴 것이 관행농법이에요. 그래서 이 관행농법에 쪄져 있는 사람은요. 그 관행농법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관행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33주 심는다. 이게 쉽게 가능하진 않아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관행의 이제 좀 어려움인데요. 자, 우리가요. 이 개혁한다 그러지요. 개혁한다. 자, 이 개혁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관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개혁의 본질은 관행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요. 이 지금 악행자 그러는데 악행자는요. 욕망에 물들어 가지고 욕망으로 지금 마음을 내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악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이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거하는. 그러면 이 제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개혁이에요. 욕망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니까요. 근데 이 욕망에 끌려가는 것은 계속 쉬워요. 왜냐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섭이 돼버렸어요. 섭 어디 갔어요? 섭. 예. 섭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행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혁. 욕망으로부터 혁신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개혁인데, 제가 왜 이런 주장을 이제 자꾸 지금 하는가 하면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익숙한 것에 계속 물들어 있으면 절대로 계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자. 개혁의 핵심과 본질은 이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계속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답습 그러죠. 답습. 이것도 섭이에요. 그래서 섭을 계속 바른 거예요. 섭을 계속 바른다. 이게 답습이에요. 그러면 답습을 하면 뭔가 하면 익숙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절대. 계획을 하려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실천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것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자.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 우리는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면 반드시 어렵잖아요. 맞죠? 반드시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쉬운 것은 뭔가 하면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말이죠. 이 악행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만 악이 아니다, 악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섭, 익숙한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 여기서 이 계획이 이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기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악행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욕망과의 도전이에요.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하여간 자기 계획은요. 욕망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욕망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해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뭔가 하면 이게 상을 얘기합니다. 자,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요, 이 상이에요. 이 상이다 이 말이죠. 아상 있잖아요. 아상, 나라는 상. 자기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라. 개혁해라 이 말이죠. 금강경의 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요, 한마디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하면요, 이 지와 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지와 이 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 있잖아요. 알지자 지. 이거를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자기의 삶의 그 테두리 있잖아요. 자기 삶의 테두리, 여기에 딱 국집돼 있으면은요, 부분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분지에 떨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를 말이죠,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하자 그랬죠. 이 지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상식 있잖아요. 이 상식, 이 상식이 사람 죽인다니까. 근데요, 상식도 안 통하면은 그건 참말로 말도 못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은 통해야 돼요. 그 상식은 통하는데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은요, 이 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지혜 지자, 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 지금 이제 많이 써 있는 단어를 내가 하나 지금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지식 요새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이라 이걸 이제 이것을 세워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걸 지식재산권. 우리가 재산 갖고 있죠. 통장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도 내 재산이죠. 통장 재산이요. 또 내 번호 등기되어 있는 등기물 있죠. 그것도 내가 아닙니까? 다 되는데 그것만 내 것이 아니라 이 지식재산.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식이에요. 뭔가 하나가 딱 신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권을 자기가 딱 활용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활용이 지금 사회에 우리 사회에 뭐로 되는가 하면은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특허 내죠. 이게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이에요. 특허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반도체 산업 있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참 우리 이 조그마한 한국이요 반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요 74%예요. 엄청나죠? 유럽과 미국, 일본 다 제쳐버렸어요. 그러고는 말이죠. 우리가 74% 반도체 생산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74%라니까요. 자,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거예요. 제가요, 이병철 회장, 전 삼성 회장이죠. 열반 10주기 기념식에 제가 참석했어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이 가는 우리 이제 부속실장이 원불교 교정원장이라고 인사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0주년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테이블에 교수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앉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삼성 반도체에 대한 그 역사를 쫙 교수들이니까 다 깨고 있더라고요, 역사를.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처음 시작은 이병철 회장이 했답니다. 근데 삼성이 반도체에다 선점을 한 거예요. 먼저 들어간 거예요.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이병철 회장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도록 조언을 한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은 홍진기. 누구십니까? 홍진기. 지금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병철 회장하고 사돈간이에요. 왜 사돈이 됐는가 하면 홍나이 아버지거든요. 홍진기. 이게 며느리가 됐잖아요. 홍나이가 이병철 회장 며느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홍진기 회장이 같이 사업 파트너로
자문을 많이 이병철 회장하고 받아주답니다. 그것을 교수들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반도체를 시작을 했대요. 삼성이요. 시작을 했는데 당신 생전에는 반도체가 성황을 이루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시 버렸어. 근데 그 뒤에 지금 말이죠. 보세요. 세계 최첨단 산업 아닙니까? 반도체가요. 이 반도체는 말입니다.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74%라니까요. 이런 기업으로 성장시켜버린 거예요. 자, 발상의 전환. 제가 지난번 하고 나서 발상의 전환 얘기했죠? 못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원음방송 할 때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모든 방송국들이 다 어딘가 하면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지금 관행 아닙니까? 관행이었다. 근데 우리 원음방송을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로 치고 올라가자. 그게 뭔가 하면 익산에다가 방송국 처음 신청을 제가 신청서를 넣었다니까요. 익산에다 하려고 한다고. 이게 뭔가 하면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맞죠? 다 서울에서만 했어. 근데 익산에다가 신청을 하니까는 정부에서 익산에 허가 내주는 데는 부담 없잖아요. 익산에 방송 내주는데 부담 없죠. 그 총구석에 하나 지금 낸다고 하는데 원불교가 그 허가 안 내주겠습니까? 그래갖고는 허가가 난 거예요. 이래갖고는요 서울 치고 올라간 거지. 두 번째 방송국인 데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는 제가 냈어. 근데 부산 방송국을 제가 또 개국을 제가 했거든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부산 방송국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교도들한테 부산 교도들한테다가 당신들 돈 뭐 30만 원, 4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10,000원씩만 내라. 딱. 그리고 10,000원짜리 여는다라고 보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부산 양반들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많은 희사 받기는 쉽잖아요. 그거 명단 다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10,000원짜리를 모아갖고 얼마를 모았는지 아십니까? 16억을 모았다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은 뭔가 하면 일상에서 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발상의 전환. 그래서 발상의 전환은 생각을 바꾸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바꾸라. 이 말이죠. 똑같은 생각, 힘을 계속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섭을 가지지 말아라. 관섭에 찌들지 말아라.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뭔가 발상의 전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발전과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발상의 전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성을 바꾸는 것은 성의 본질은 그냥 있어. 마음씨는 그냥 둔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성에서 나오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바꾸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한 가지에 집착되어 있으면은요. 섭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섭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섭으로부터 탈피합시다. 자, 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탈피하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선행자, 악행자 그랬는데
우리가 악행자를 그냥 이렇게 왜 악행자가 되느냐? 그 섭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게 섭은 그랬어요. 그냥 사람을 큰 악행도 악행이지만도 섭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행자가 돼버리는 거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대로 일하는 사람, 관습대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그는 악행자가 되는 거다. 관습대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관습으로부터의 해방, 관습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부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걸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